그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전 자유민주주의 혹은 뭐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걸 너무 이념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뭐 자유주의도 뭐 이렇게 그런 관점을 이제 투영하고 뭐 민주주의도 투영하고 뭐 해가면서 형성되어 온 역사적 결과물이지,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이념형으로서의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일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신자유주의하고 저기 그 포퓰리즘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자본의 폭정인 거죠. 자본의 폭정, 티러니 오브 캐피탈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민중들이 제기하고 있는 파퓰리즘은 뭐냐 하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회의 폭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사회의 폭정. 그러니까 국가의 폭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폭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폭정이라고 하는 그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는 거니까 그 인민주권을 이제 그 민중들이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사회의 폭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국가가 어떤 결정했었던 거, 아니면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부분들을 나중에 와서 사회에서 아니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계약도 뭐 국민이 원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폭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계속 폭정의 연속으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아까 토빈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토빈셀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풀어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 잡고 풀어주는 것으로서의 국가, 그다음에 국가들 간에 뭐 19세기로 따지면 만민공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국가들이 연립되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교류화되어지고 서로 완전히 폭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는 사실은 그런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를 자본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테두리 내에서 그 움직이면서 자본도 국가도 교류하고 사람도 교류하듯이 자본도 교류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본이 폭정이 된다는 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자본의 뭐 이렇게 확산과 그다음에 가둬주는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서 토빈셀을 지금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제가 이 정도만 그냥 잠깐 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뭐 이념화시키고 또 이념적으로 고정시키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권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뭐 평등이라든지 민주주의 내용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는 이제 바깥으로 뭐 어떤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속에서 계속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어떤 어찌 보면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시기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나 시기마다 어떤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최장식 교수 같은 분은 제가 아직 그런 걸 전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좀 어떤 자유주의 결핍 이런 문제를 아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민주주의가 뭐 위로부터 내려왔거나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개인들의 자유권이 제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실천이 되고 서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어떤 개인들의 자유권이나 이런 게 발전이 안 됐다. 물론 뭐 보수적 기원이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은, 저는 최장희 교수를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비교 정치학 하시고 이런 분들 사이에 어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아까 민주주의의 탈공고화, 민주주의가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건 잘 그렇게 지적을 잘 안 해왔습니다. 그 대신에 민주화 이후에 또는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교 정치하시는 또는 한국 정치를 하는 많은 분 중에는
민주주의를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와 질적인 민주주의로 바꾸자. 그냥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문제가 또 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만 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럼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반박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좀 좁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오는 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굉장히 열려 있기도 하지만은 그때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꼭 어떤 이 부르주아 뭐 무슨 자본주의 어쩌고 자유주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와 그건 재산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걸 다 포괄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뭐 나쁘게 왜 해석을 할까? 그 이제 우리나라의 특정한 좀 어떤 이념적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 발전의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동수 교수님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 구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뭐 그렇게 헌법에서 그런 것까지 지금 뭐 정치화 시켜서 논란을 하는 것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민주가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서로가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좋은 거지. 그걸 뭐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는 거고 따라서 어떤 좀 진보적인 독일에 있는 뭐 예컨 독일 같은 독일도 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 어떤 그 사회민주주의 이걸 배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그 어떤 정치적인 지지나 어떤 세력의 판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계획적인 진보적인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모습으로 가는 거고 그게 가다가 좀 이렇게 또 경제비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이제 거꾸로 이거를 좀 줄이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시장적으로 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우선 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하고 또 극단적인 민주주의 특히 이제 극단적인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죠.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대립시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절묘한 어떤 대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주제 의식이나 문제 의식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한 질문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만의 요소가 아니라 레리 다이아몬드 여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스탠포드 대학인 레리 다이아몬드가 작년 8월달에 한국의 고등교육재단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 자료 그날 그분이 발표한 자료에 소위 하이 퀄리티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품격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룰에 의한 디모크라시와 마이너리티 라이트를 강조하는 리버럴 가버먼트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첨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퍼블릭 가버먼트인데 굿 가버넌스 이 굿 가버넌스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 공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데는 룰 오브 로 horizontal accountability, state effectiveness 이런 요소들까지 아울러서 세 가지가 아울러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주의와 단순한 민주주의 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답변하신 대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품격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우리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여전히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 논문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특히 파퓰리즘도 그렇고 신자유주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셨는데 이 한국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가미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학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상당히 열창을 했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오면서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신공공관리론
이라는 행정개혁 기조를 가지고 굉장히 열차게 몰아붙였죠. 노무현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좀 과도기적인 색깔이 좀 애매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촛불 민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당히 좀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에서부터 포퓰리즘 쪽으로 아주 강화되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다 포퓰리스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요.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는 또 행정학계에서는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또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공공관리론을 위주로 하다가 파브릭 밸류, 특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 민주주의적인 정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공공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행정학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최근에 또 이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 좀 맞춰가지고 행정학자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야한 극단적인 두 요소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지금 현실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논의 전개 과정에서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미시적인, 어차피 이 원고가 아직도 발표하기 위한 초보라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서론에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포퓰리즘을 대비시키는 건 좋은데 개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프리덤 하우스에서 5가지 민주주의 위기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레리 다이아몬드도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민주주의 위기, 프리덤 하우스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요인들을 얘기했는데 조금 그 논의를 좀 전개하면서 그 중에서 왜 이 신자유주의하고 포퓰리즘을 대비시켜서 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 논거를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잠재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두 얼굴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않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른 학자들이 논의한 것을 보면 제가 제한된 범위안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끼워 넣으면 상당히 이 두 가지가 부각되는 이유를 좀 더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장에서 시장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은 그냥 단일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논점을 잘 이렇게 전개하셨는데 다만 이 4장에서 포퓰리즘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사실 포퓰리즘은 이거는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유주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소위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도 위협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법의 지형 이런 요인들을 다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과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의민주주의